할머니, 제발. 애기만이라도 하루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빗속에 서 있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저는 김순자, 올해 67살 폐지 줍는 할머니입니다. 재개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달동네 끝자락,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았죠. 남편은 10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해 11월 김장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폐지를 줍고 돌아와 마당 한 구석에서 배추 5포기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시장에서 파는 떨이 배추, 겉잎은 시들었지만 속은 아직 쓸만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순자 할머니 김장하시네요? 옆집 경자 아줌마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 김장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끼니거리지.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사실 이 5포기로 겨울 내내 먹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립주택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새 달치 밀렸으면서 무슨 염치로 여기 있어. 집주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춧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골목으로 나갔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할머니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아기를 감싼 담요도 축축했습니다. 옆에는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한지영 씨, 28살이라고 했죠. 저는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옆동에 살던 젊은 엄마였어요. 인사도 잘하고 착해 보이는 애였는데, 할머니, 지영이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집을 날렸어요. 보증금도 못 건지고, 친정도 형편이 안 돼서 아기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100일도 안 된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생명체가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제가 무뚝뚝하게 말했죠. 지영이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도 형편이 김장 좀 도와주면 며칠은 재워줄 수 있어. 애기 비 맞겠다. 저는 먼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지영이가 캐리어를 끌고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지영이 손이 처참했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상처투성이. 어디서 막일을 했는지 거칠어진 젊은 엄마의 손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편 아프고 아들 어릴 때 닥치는 대로 일했던 그 시절이. 손 좀 봐. 이게 뭐야. 애기 엄마가 이러면 어떡해. 제가 된장을 꺼내 지영이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시골에서 배운 민간요법이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건. 폐는 무슨. 혼자 김장하기도 벅찼는데 잘 됐네. 거짓말이었습니다. 5포기로 뭔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저 애기 엄마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 같았으니까요. 저기, 애기 분유는 있니? 하나 남았어요. 지영이가 캐리어에서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얼마 안 남았더군요. 일단 애기 먹이고 너도 뭐 좀 먹어.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부엌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폐지 팔아놓은 돈이 3만 원. 이번 달 나머지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요. 할머니, 제가 라면 끓일게요. 지영이가 아기를 재우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앉아 있어. 손 다친 사람이 뭘 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할머니 김장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지영이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 넣고 계란도 풀어 넣었죠. 뚝배기에 담긴 라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 누군가 끓여준 밥을 먹어봤던가. 할머니, 저 김장 진짜 잘 도와드릴게요. 시골에서 어머니 도와드렸거든요. 그래, 내일부터 해보자. 창밖을 보니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저 비를 맞고 있었을 어린 엄마와 아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했죠. 그날 밤 지영이가 아기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엄마가 미안해. 꼭 좋은 집 마련해 줄게.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저 젊은 엄마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조금만 도와주자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마당 한 구석에서 시작된 김장이 훗날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떨어졌어요. 문턱을 넘어 들어온 지영이의 목소리가 늦가을 낙엽처럼 바스러졌습니다. 벌써 10번째 면접이었죠. 저는 김치를 담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애기 때문이니? 예. 누가 봐줄 사람 있냐고 묻는데 뭐라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지영이는 품에 안은 애기를 내려다봤습니다. 100일간 넘은 아이, 이름은 민서라고 했죠.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는 그 작은 얼굴이 햇살 같았어요. 일주일째 우리 집에 머물면서 지영이는 정말 열심히 김장을 도와줬습니다. 갈라진 손이 아무 새도 없이 배추 씻고 양념 버무리고.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죠. 지영아, 내일부터 나랑 같이 나가자. 네? 폐지 주우러요? 애기 엄마도 돈 벌어야지. 나도 혼자는 심심하고. 사실 심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폐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주워다가 수레 위에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민서를 위한 특별석이었죠. 할머니, 이게 애기 태울 자리야. 내가 밤새 만들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랴부랴 만든 거였죠. 하지만 지영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보니 잘한 일 같았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에 탄 민서는 신이 났는지 까르르 웃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미소 지었죠. 아이고, 순자 할머니, 손녀딸이에요?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애야.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굳이 지영이의 사정을 떠벌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폐지 줍는 일은 고단했지만 이상하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지영이는 부지런했고 저보다 눈썰미도 좋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박스 보여요? 제가 가져올게요.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어느덧 우리는 손발이 척척 맞는 한 팀이 되었죠. 민서는 우리의 마스코트였고요. 가끔 민서가 울면 지영이가 젖병을 물리고 저는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할머니, 할머니. 지영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게 돈이 나왔어요. 폐지 더미에서 펼쳐보니 10,000원짜리 10장 깨끗한 돈다발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지영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 나이 먹도록 사람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당장 분유값도 없는 처지에 1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주인 찾아줘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치만 할머니, 이거 누가 버린 건지도 모르고. 지영아, 이 돈에도 사연이 있을 거야. 어떤 할머니의 병원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지막 생활비일 수도 있어. 지영이는 한참을 돈다발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난달에 마지막 돈 5만 원 잃어버렸을 때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 가자. 파출소 가서 신고하자. 파출소로 가는 길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욕심 부렸죠? 아니야. 흔들렸지만 바른 선택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최순경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머, 순자 할머니. 이거 정말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운 거야. 주인 꼭 찾아줘. 나중에 들으니 그 돈은 치매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병원비였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찾아와 펑펑 울며 고마워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은 배추로 김치를 더 담갔습니다. 양념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었죠. 그리고 큰 통에 가득 담아 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벌자. 할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할머니는 뭐 드세요? 나는 있어. 걱정 말고 받아. 지영이가 김치통을 받아들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그 얼굴이 40년 전 제 아들 같았어요. 그냥 너희가 있으니 집이 따뜻해서 좋아. 그날 밤 지영이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시골에서 배운 손맛이지 뭐. 진짜예요. 이런 김치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지영이의 그 한마디가 훗날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폐지 수레 위에도 우리의 작은 행복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겨울, 김치 한 포기에 담긴 정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죠. 할머니,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마당 구석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던 날,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봄바람처럼 또 찬바람처럼 스며들었죠. 석 달. 지영이와 민서가 우리 집에 머문 지 딱 그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폐지 수레를 함께 끌며 걸었던 골목길이 김치 양념에 빨갛게 물든, 손으로 함께 웃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디 일자리니? 경기도 안산이요. 김치 공장인데 기숙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대요. 민서도 맡길 수 있고.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쁜 건지 미안한 건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마당에 심은 꽃을 누군가 뽑아가는 것처럼 허전했죠. 언제 가니? 모레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미안할 게 뭐 있어. 원래 제 갈 길 가는 거지.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과자통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었죠. 32만 원. 한 푼 한 푼이 땀방울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2만 원은 남겨둬야 한 달은 버티지. 한참을 망설이다 30만 원을 빼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들이 마치 제 주름진 손 같았어요. 이튿날 떠나기 전날이었죠.
저녁을 일찍 먹고 지영이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지영이를 불렀어요. 지영아, 이리 와봐. 네, 할머니.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가 받지 않고 물었죠. 이게 뭐예요? 애기 분유값이라도 보태. 가서 당장 필요할 거야. 지영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많은 돈을. 많긴 뭐가 많아. 그냥 맘 편히 받아. 그 순간 지영이가 무너졌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제가 어떻게 울긴 왜 울어. 민석 깰라. 하지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마치 오래 헤어졌던 모녀가 다시 만난 것처럼, 또 이제 영영 헤어질 모녀처럼.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그 손에 힘이 가득했어요.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잘 살아. 민서 잘 키우고 너도 건강하고 그거면 됐어.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지영이 손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영이가 자기 짐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라디오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 듣던 그 라디오. 이거 내 라디오잖아. 제가 고쳤어요. 소리가 자꾸 끊겨서. 그리고 새 건전지도 넣었어요. 이제 오래오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할머니가 심심하지 않으시게. 제 목소리 대신 라디오라도 들으시면서 저희 생각해 주세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낡은 라디오가 왜 이렇게 귀한 선물처럼 느껴지는지. 할머니, 하나 더 있어요. 지영이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김치 담그시는 거 다 적어놨어요. 배추 절이는 시간, 젓갈 넣는 양, 양념 비율. 다 적었어요. 이걸 왜? 기억하고 싶어서요. 할머니 김치 맛을.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여유가 생기면 할머니 레시피로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이런 흔한 김치를 누가 사 먹어. 흔하지 않아요. 할머니 김치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할머니, 제가 전화 드릴게요. 자주 드릴게요. 전화비 아까워. 그냥 잘 지내. 아니에요. 꼭 드릴게요. 할머니도 라디오 들으시다가 저희 생각나시면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느낄 거예요. 이튿날 아침 지영이와 민서가 떠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던 지영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민서는 제게 손을 흔들었죠. 작은 그 손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신기하면서도 아려왔습니다. 빈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영이가 고쳐준 라디오 소리가 마치 지영이 목소리처럼 제 곁을 맴돌았죠. 마당의 개나리는 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떠난 자리는 비었지만 남은 향기는 진했어요. 제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간 봄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남긴 온기가 제 남은 날들을 버티게 해줄 거란 걸 그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3년.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닌데 제 얼굴의 주름은 골짜기가 되었고 한때 튼튼했던 무릎은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80살. 지영이가 떠난 후로
정확히 13년이 흘렀죠. 그 사이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 집이 사라졌어요. 재개발 바람에 낡은 연립주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번쩍이는 아파트가 들어섰죠. 저는 더 외진 곳, 사람들이 쪽방촌이라 부르는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2평 남짓한 방. 창문을 열면 벽이 보이는 이 좁은 공간이 이제 제 우주의 전부였어요. 폐지수레는 방박 복도에 세워뒀지만 이제는 거의 끌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았거든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어느 날 하루 종일 굶은 배를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찾았죠.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추우셨죠? 젊은 봉사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김치, 그리고 된장국. 소박했지만 제겐 만찬이었어요. 순자 씨 아니가? 옆자리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동네에서 폐지 주우며 몇 번 마주친 정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정 할머니도 여기 오시네요.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지 뭐. 근데 순자 씨 많이 야위었네. 급식소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죠. 자식 없는 사람, 자식이 있어도 못 본 지 오래된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제 곧 김장철이네. 맞은편에 앉은 할아버지가 김치를 씹으며 말했어요. 김장은 무슨, 배추 한 포기 사기도 힘든데. 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옛날엔 김장하면 온 동네가 들썩였는데 저도 모르게 옛 생각이 났습니다. 13년 전 지영이와 함께 김장하던 그때가 배추 5포기로 소박하게 담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그 겨울이 저는 김장 잘하는 젊은 엄마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젊은 엄마, 며느리야? 아니요, 그냥 우연히 만난 애기 엄마였어요. 한지영이라고. 갓난애기 안고 비 맞고 있길래 재워줬다가 석 달을 함께 살았죠. 세상에 남도 아닌데 석 달이나? 함께 폐지도 줍고 김장도 하고 참 부지런하고 착한 애였어요. 말을 하다 보니 지영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열심히 배추를 씻던 모습, 민서를 업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모습이 지금은 어디 있는데? 안산 김치 공장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후론 소식이 없어요. 처음엔 가끔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다니다 보니 어느새 연락이 끊겼죠. 그 애기 엄마는 잘 살고 있을까? 제 혼잣말에 정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잘 살고 있을 거야. 순자 씨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급식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그날처럼 지영이가 떠나던 날 아침처럼 하얗게. 할머니들, 김치 더 드실 분? 봉사자가 김치를 더 가져왔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공장에서 만든 김치 특유의 맛이 났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이 김치엔 손맛이 없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손맛이 어디 있어. 다 기계로 만드는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어요. 그날 밤 쪽방에 돌아와 지영이가 고쳐준 라디오를 켰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작동했어요. 낡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죠. 할머니가 심심하지 않으시게. 지영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궁금했어요. 지영이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민서는 얼마나 컸을까? 중학생쯤 됐겠지. 아니, 이제 고등학생일지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의 무늬가
마치 세월의 지도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삶의 궤적들이 얼기설기 엉켜 있었죠. 지영아, 너는 꼭 성공했을 거야. 그렇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그럴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 애의 눈빛이, 그 애의 부지런함이, 그 애의 따뜻한 마음이 분명 좋은 길로 인도했을 거라고. 복지관 급식소는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노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순자 씨, 오늘 좀 어때? 괜찮아요. 정할머니는요? 나야 뭐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고 때론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급식소 벽에 붙은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또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겐 김장할 배추도 함께 김장할 사람도 김장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13년 전 그 겨울을 추억할 뿐이었죠.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때를. 세월의 무게는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무게 속에서도 반짝이는 기억들이 있어요. 지영이와 민서가 남기고 간 온기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 저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작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복지관 급식소가 평소와 달리 술렁였습니다. 12월 중순, 김장철 한복판이었죠. 박 실장이 직접 나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봉사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큰 인물이 오나 봐. 정할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후원하는 회사 사장님이래. 한맛김치라고 요즘 잘 나가는 회사라던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아는 체를 했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된장국을 떠먹었습니다. 후원자가 오든 말든 제겐 오늘 끼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무릎도 아프고 날도 춥고 그저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감사할 뿐이었죠. 자, 어르신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 행사 시작합니다. 강당처럼 꾸며진 급식소 앞쪽에 작은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현수막도 걸렸더군요. 한맛김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대 위로 한 여자가 올라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죠.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제 눈이 워낙 침침해져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저는 한맛김치 대표 한지영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영? 설마. 아니야,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우연이겠지. 저는 13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비를 맞던 절망적인 순간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어요. 그분은 폐지 줍는 할머니셨어요. 본인도 어려우신 형편인데 저와 제 아이를 석 달이나 재워주셨고 함께 일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떠나는 날,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것 같았어요. 30만 원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요. 그 돈으로 저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작은 가게를 열었고 이제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들었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후원 행사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김장법으로 만든 김치를 어르신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지영이가 맞을까? 행사가 끝나고 여자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죠.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앞에 섰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어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그 목소리, 그 눈빛, 1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한 번에 알아봤어요. 제 지영이가 맞았습니다. 지영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 할머니.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락도 드렸어야 하는데, 찾아뵀어야 하는데. 일어나, 애야. 사람들 보는데 일어나. 하지만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름진 제 손을 꼭 쥐고 우는 지영이를 보니 13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실 줄은 제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잘 되어서 왔잖아. 그거면 됐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순자 씨, 이 사장님이 그때 그 애기 엄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겨우 일어나서 제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할머니 많이 야위셨어요. 제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너는 참 곱게 늙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컸고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지내니? 중학교 3학년이에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은인 할머니라고. 은인이라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할머니, 지금 어디 사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당장 오늘이라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런 곳에서. 아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이제 모실게요. 지영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큰 분인데 민서도 할머니 뵙고 싶어 할 거예요. 복지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13년.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주신 30만 원. 그게 저한테는 3억 같은 돈이었어요. 그만해, 그만. 옛날 일 다 뭐하러 꺼내. 꺼내야죠. 평생 꺼내도 부족해요. 지영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온기를 전해줬죠. 창밖의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13년 만에 찾아온 봄처럼 제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씨앗은 때를 기다려 꽃이 된다고 했던가요?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영이의 눈에서 13년 전 그 젊은 엄마의 모습과 지금의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은 우리 모두를 변하게 했지만 마음만은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제 공장이에요. 지영이 차에서 내려 커다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막김치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음 날 지영이가 절 데리러 왔던 겁니다. 이 큰 걸 다 내가 운영하니?
네, 할머니. 직원도 10명이 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빗속에서 떨던 그 젊은 엄마가 이런 큰 사업가가 되었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니, 냄새라기보다는 향기였어요.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이 어우러진 정겨운 향기. 순간 옛날 우리 집 마당에서 김장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직원들이 지영이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고개를 숙였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지영이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순자 할머니이신가요? 젊은 여직원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유명하다니 무슨 소리야? 제가 당황하자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공장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벽면에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세상에 제 사진이었습니다. 13년 전 지영이가 찍었던 사진인가 봐요. 김장하면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레시피 마이너스 우리 회사의 시작. 할머니, 이게 저희 특별 제품 라인이에요. 순자 할머니 손맛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김장법 그대로 만들어요. 지영이가 김치통을 하나 열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김치가 먹음직스러웠어요. 이 김치가 저희 회사 시작이었어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김치가 입소문을 타면서 회사가 커진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배추 절이는 시간, 젓갈 넣는 비율, 찹쌀풀 쓰는 법.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특히 할머니만의 비법이 있었어요. 비법? 마지막에 배즙을 살짝 넣는 거요. 그게 단맛과 시원한 맛을 내는 비결이었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었는데 지영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할머니, 여기 보세요. 지영이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매출 그래프였는데 순자 할머니 손맛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렸더군요. 이 김치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 납품도 하게 됐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순자 할머니세요? 우와, 실제로 뵙게 되다니. 할머니, 저희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마치 연예인이라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할머니,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해주세요. 공장 관리 감독관으로요. 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일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김치 맛봐주시고 직원들 김장 지도만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가 계시면 직원들도 더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옥순이라는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순자 할머니 직접 뵙고 배우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할머니, 제발이요. 이건 제 부탁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부탁이에요. 직원들이 모두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평생 패지나 줍던 이 늙은이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근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할머니가 원조인데.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13년 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김장 도와주면 재워준다고. 이제는 제가 할머니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둥글게 돌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 여기 직원 기숙사도 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에요. 더 이상 춥고 좁은 곳에 계시지 않아도 돼요. 지영이가 절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김장하는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났어요. 저기 젊은이, 배추 겉잎을 너무 많이 떼면 안 돼. 제가 무심코 한마디 했더니 직원이 바로 고쳐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양념도 너무 꾹꾹 누르면 배추가 물러. 살살 버무려야지. 아, 그렇구나. 할머니, 더 가르쳐 주세요. 어느새 저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김장하면서 몸에 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역시 순자 할머니. 할머니 최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살아있음을,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할만하시죠? 지영이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한 입 먹어봤어요. 제 레시피대로 만들었다는데 뭔가 2% 부족했죠. 이거 양념에 새우젓을 조금 더 넣으면 감칠맛이 날 텐데. 정말요? 메모해야겠다. 옆자리 직원이 진짜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후에 지영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식 근로계약서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월급도 넉넉히 드릴 거예요. 월급은 무슨, 밥만 먹여줘도 감사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저희 회사의 뿌리인데요. 뿌리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뿌리가 되었다니. 해질 무렵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13년 전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을 텐데.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저도요.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영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치 친딸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저희가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미 가족이지 뭘 또. 그날 저녁 직원들이 환영회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에는 순자 할머니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 순자 할머니. 직원들이 연호하는 소리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80년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아 봤어요. 그날 밤 깨끗한 기숙사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쪽방촌의 곰팡이 핀 천장이 아닌 하얀 천장이었죠. 13년 전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에 담았던 마음이 공장이 되어 돌아왔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제 방 보실래요? 기숙사로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처음 보는 소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똘망똘망한 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너는 누구니? 저 민서예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세상에,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컸단 말인가요? 13년의 세월이 한 생명을 이토록 아름답게 키워놓았습니다. 민서야, 정말 민서니? 네. 이제부터 할머니를 증조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증조할머니라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는 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도 좋지. 민서가 제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민서를 업고 있는 지영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 해줬어요. 은인이라고,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은인은 무슨,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랑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민서가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이런 손녀를 가져본 적이 없던 제게는 낯설면서도 행복한 감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작업장을 돌며 직원들의 김장 작업을 살폈죠. 말자야, 고춧가루는 너무 곱지 않은 게 좋아. 조금 굵어야 색도 곱고 맛도 깊어. 네, 할머니.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고운 가루는 금방 색이 변해. 하지만 굵은 가루는 천천히 우러나면서 김치가 익어가는 거야. 인생처럼 말이지. 젊은 직원들은 제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보물을 캐는 사람들처럼. 할머니, 저희 팀도 좀 봐주세요. 할머니, 이 양념 맛 좀 봐주세요. 여기저기서 절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11월 말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자 지영이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전 직원이 모여서 김장 대잔치를 할 거예요. 할머니가 총감독 해주세요. 내가 무슨 총감독을. 할머니 아니면 누가 해요? 우리 회사의 정신적 지주인데. 그날이 되자 공장 마당에는 배추 산더미가 쌓였습니다. 직원 10명이 모두 모였고 가족들도 함께 왔어요. 자, 오늘은 순자 할머니께 직접 배우는 날입니다. 지영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배추 절이기부터 시작할게요. 할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100개가 넘는 눈이 절 바라봤어요. 배추를 절일 때는 소금물 농도가 제일 중요해요. 너무 짜면 배추가 질기고 너무 싱거우면 제대로 절여지지 않아요. 제가 시범을 보이자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그런데 소금은 조금 더 넣어도 돼.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큰 대야 10개에 각각 다른 조가 양념을 만들었죠. 찹쌀풀은 너무 되직하지 않게. 묽어야 배추에 잘 스며들어요. 새우젓은 다져서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마늘은 너무 곱게 갈면 안 돼. 조금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대학 강의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민서도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민서가 제일 잘하네. 해가 기울 무렵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지영이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김장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좋지. 옛날 시골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품앗이 하던 때가 생각나. 저도 어릴 때 할머니랑 김장했던 거 생각나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양념에 절어 빨갛게 된 두 손이 포개졌죠. 할머니, 그때 주신 30만 원이 저한테는 3억 같은 돈이었어요. 또 그 얘기야. 해야죠. 평생 해도 부족해요. 그 돈으로 민서 분유를 샀고 월세 보증금을 마련했고 그게 씨앗이 되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지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컸던 건 할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잘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주름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영이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증조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민서가 뛰어왔습니다. 다들 할머니 찾고 있어요. 김치맛 평가해 달래요. 우리는 일어나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만든 김치를 하나씩 맛보며
평가를 했죠. 옥순이 내조가 제일 맛있네. 양념 배합이 딱이야. 와, 할머니한테 칭찬받았다. 다음은 우리 조가 도전할게요. 웃음소리가 공장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 함께 김장한 김치로 수육을 싸먹었어요. 막 담근 겉절이의 아삭한 맛이 일품이었죠. 할머니, 건배 제의 좀 해주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제 새 가족입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도 사랑해요. 순자 할머니 만세.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책상 위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지영이, 민서, 그리고 저. 그 옆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족.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법으로 묶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80년 인생 끝자락에서 찾은 이 선물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한테 온 문자였어요. 증조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울 일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행복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이듬해 12월 또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떨리는 제 손을 보더니 따뜻하게 잡아줬죠. 괜찮아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순자 할머니 사랑의 김치 프로젝트 발대식 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무료로 나누는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막김치 본사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네, 할머니 이야기 듣고 다들 왔어요.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요.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왜 이렇게 높게 느껴지는지. 81살, 제 나이가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객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 복지관의 정 할머니였습니다. 그 옆엔 급식소에서 만났던 어르신들도 보였죠. 모두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겨울바람만 살랑거렸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고 내일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14년 전 한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비 맞는 애기 엄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지영이가 무대 아래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 뭐 대단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한 끼가 되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영이가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폐지 줍던 이 낡은 손이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마디가 굵은 손. 이제는 따뜻한 김치를 나누는 손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할머니, 객석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낯선 아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5년 전에 연립주택 앞에서 쓰러졌을 때 할머니가 병원 데려다 주셨잖아요. 아, 기억났습니다. 당뇨로 쓰러진 아주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갔던 일이. 그때 할머니가 병원비도 내주셨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도요. 10년 전 겨울 할머니가 라면 끓여주셨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둘 손을 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들도 있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이렇게 다시 모인 거였죠. 보세요. 할머니가 평생 나누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나눔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영이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사랑의 김치는 단순한 기부 사업이 아닙니다. 사랑의 순환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발대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젊은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마음을 담아서 버무리면 돼. 민서도 열심히 거들었어요. 증조할머니, 저 잘하죠? 엄마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민서가 제일 잘하네. 지영이가 토라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직접 배웠는데 왜 민서보다 못한대요? 재능은 격세유전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김장하는 마당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오후가 되자 김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포장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낼 준비를 했죠. 첫 배달은 할머니가 가셔야죠. 지영이가 트럭 열쇠를 건넸어요.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해? 제가 운전할게요. 할머니는 김치 전달만 하시면 돼요. 첫 도착지는 제가 살던 쪽방촌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곳.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순자 할머니, 쪽방 할아버지 한 분이 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 타고 김치 가져왔어요. 겨울 동안 드실 거 김치를 나눠드리자 다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 씨는 떠나서도 우릴 잊지 않는구만. 다음은 복지관이었어요. 정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죠. 아이고, 순자 씨, 정말 대단해졌어. 대단하긴요. 그냥 김치 좀 가져왔어요. 이게 그냥이야? 이건 사랑이지. 복지관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김치를 받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김치라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거니까. 해가 기울 무렵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박수로 맞아줬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순자 할머니 최고. 그때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닿자 금세 녹아버린 것. 첫눈이었어요. 와, 첫눈이다. 민서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증조할머니, 첫눈에 소원 빌면 이뤄진대요. 그래, 뭘 빌까?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는 거요. 지영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공장 마당도 우리들 어깨에도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죠. 14년 전 그 겨울, 비를 맞고 서 있던 지영이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추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추위는 절망의 추위였고 지금의 추위는 희망의 추위였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싶어. 저도요. 할머니 만나서 다행이에요. 첫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사랑을 나누는 할머니가, 누군가의 가족이 된 할머니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이 되듯이 작은 선이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게. 민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증조할머니, 내년에도 또 김장해요.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다음 해에도. 그래, 할머니가 힘닿는 데까지 해보마.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제 인생 81년. 마지막에 와서야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행복을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요? 이제 저는 매일이 선물입니다. 지영이와 민서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직원들과 김장하는 날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나누는 순간들이 모두 기적이죠. 창밖의 첫눈은 이제 한방눈이 되어 내렸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작은 나눔이 만든 기적,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